자, 반갑다. 현성이 아저씨다. 자, 오늘은 현성이 아저씨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 설명을 할게. 이 방법은 대학교에서 어떻게 선발하는 요강을 설명을 할 건데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요강은 그냥 얼추얼추 들었으면 좋겠어. 이 요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실력만 좋으면 이 대학쯤은 분명히 갈 수 있으니까. 대신 이 요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요강을 조금 분석을 할 건데 이 분석을 할 때 내가 막 대가리가 터질 것 같아 지금. 이 대가리가 터질 것 같은 이유를 내가 다시 한번 근거를 놓고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고민을 좀 해줘. 고민을 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 중요한 건 이거야. 나는 지금 몇 점을 받고 내신 등급 몇 점 받았을 때 이 대학에 간다는 얘기,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 영상을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수준을 넘어가는 학생이 반드시 돼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영상을 찍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래. 자, 건국대학교. 2020학년도 기준에 이거 요강이야, 요강. 건국대학교 수시 요강을 보고 정시 요강을 보면은 건국대학교는 자기 추천 전형, 학교 추천 전형, 논술 정시로 학생을 뽑는다고 요강이 나와. 그래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여긴 자연계야, 자연계. 자, 인문계는 제한 인원이야. 자연계는 508명을 자기 추천으로 뽑는다고 얘기하고 뽑는 방식은 1단계에서 서류 100, 서류 100으로 뽑은 다음에 3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 두 번째, 학교 추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학교 추천은 너희 선생님들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하면 이거 학교 추천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태고 이 학교 추천이라고 하는 건 이게 교과가 30이 들어가고 서류가 70이 들어가. 그럼 이 학교 추천이라고 하는 건 학생부 교과 전형일까 종합 전형일까? 이건 한번 고민해 볼 만한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종합 전형이 좀 가깝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논술 시험 보아서 논술로 학생이 건국대 수시로 입학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 인정? 그다음 정시라고 하는 거는 582명을 뽑는구나. 타 전형보다 정시에서 뽑는 전형의 인원수가 좀 많은 게 건국대 특징이구나 정도까지 기억을 좀 해도 여기까지 인정? 간단해 건국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고 했지. 네가 어떠한 정도의 수준의 학생이 됐을 때 건국대를 합격하냐가 중요한 거지 요강은 사실 중요하진 않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들어줬으면 좋겠어. 다시 와주세요. 동국대. 동국대 같은 경우에 두드림 전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두드림 전형이 뭐랑 동일한 거니 그럼? 건국대로 따지면 자기 추천과 거의 비슷한 전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87명을 뽑고 뽑는 방식도 동일해. 서류로 몇이야? 100이 들어간다면 3배수를 뽑은다면 면접 들어가서 학생을 선발한다. 동일하다. 이 정도 인원수가 있구나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고. 다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계열별로 2명 정도 추천서를 받아서 쓰는데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보이네. 뭐가 보이니? 서류 100이라고 나와. 서류 100. 얘 가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써놨지만 서류 100이라는 사실 그건 건국대 학교 추천 전형도 분명히 교과 30, 서류 70이라고 했었잖아. 여기도 종합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구나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고 그다음 논술로 학생을 뽑는 전형이 있고 정시의 인원이 몇 명이라고? 344명. 이것도 건국대랑 거의 동일하게 정시에서 뽑는 전형의 학생이 은근히 좀 많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전형을 썼을 때 여러분들 몇 점을 받았을 때 이 대학에 합격하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이 추이를 좀 보란 말이야. 이 추이를 좀 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할게.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자라고 하는 게 있어. 그 다음 182명을 뽑고 그 다음 서류 100으로 들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네. 교과 우수자라고 하는 게 이거보다 많네 인원수가. 이건 교과 100이 들어간다는 사실 정도 기억해 두는데 자, 요 앞에 두 대학과 다른 게 하나 있어. 홍익대의 특징은. 건국대, 동국대는 다시 동국대는 논술 전형에서는 최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전형은 최저가 없고 건국대는 이 앞에 모든 전형에서 수시에 최저가 없어. 근데 홍익대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우수자나 교과 우수자나 논술이나 이거 전부 다 최저가 붙어 있어. 최저. 그래서 세 개의 영역 등급합 7을 요구한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도. 세 개의 영역 등급합 7. 그래서 이 두 전형은 세 개의 영역 등급합 7. 논술도 세 개의 영역 등급합 7 정도 요구한다. 그 다음에 230명 정도 기억하고 정시에서는 타 대학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다 적다. 468명을 뽑는다. 이과만 얘기를 하는 거야. 자연계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학교 입시 요강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 교과도 있고 종합도 있는데 종합에서는 홍익대는 3개의 영역 등급합 7회 최저 등급을 요구한다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고, 두 번째 기억할 거는 정시의 인원수가 타 전형에 비해서 많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고, 인정? 이걸 가지고 입결 결과를 조금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준이 돼야지 이 대학을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제 2018학년도 건국대학교가 발표한 입시 결과를 내가 좀 설명을 할 건데, 우리 같이 고민해 볼 건데, 내가 그 모든 과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동국대 전자전기공학부 차이는, 그치, 보여? 좀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해. 자, 그래서 이 과를 붙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대학이 공개를 했어. 그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자. 근데 내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야 답을 모르겠어. 듣는 너희들한테 좀 미안한데, 너희들은 나보다 똘똘하니까 방향을 잡기 바란다. 자, 건국대학교는 자기 추천 전형, 학교 추천 전형, 논술, 수시에서 3가지가 있는데, 입결 결과를 보면은 자기 추천으로 35명을 뽑는다고 해서 경쟁률이 13.5대 1. 요거 곱하면, 그치, 지원자 인원수 나올 거고. 근데 이제 이게 환장할 노릇이야, 이게 환장할 노릇. 자, 학생부 성적을 봤더니만 합격한 학생의 평균 등급이 3.5가 나온대. 몇이 나온다고? 자기 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를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평균이 3.5가 나온대. 뭔 거인지 이해 가니? 야, 그럼 이제 이런 자료를 발표하지 말고, 그럼 하나 물어볼게, 그냥. 3.5라고 써놨는데, 3.5. 만약에 자료를 이렇게 발표하면 어떨까? 그럼 1.5 되는 애는 100% 붙나요? 이런 자료를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 좀 자세히. 1.5 쓰는 애는 100% 붙나요? 아니면 만약에 1.5 붙는 애가 떨어졌다면은 왜 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라든지 이런 자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뭔 말인지 이해 가니? 야, 평균 등급 3.5라고 하면 너희가 막연하게 생각해서 내가 내신이 만약에 1.5야 아니면 2.0이야 그럼 무조건 뭐 한다?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희한하게. 그럼 얘들이 왜 떨어졌는지를 대학이 공개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설명회한테 얘기를 해주란 말이야. 나처럼 영상을 찍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학교 얘기하지 말고 학생 이름 거명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어? 환장하겠는 거야. 다시 몇이니 이게 최저가 건국대학교 입결 결과 보면 나온다. 최저 7.8 내신이 7.8짜리가 아이가 붙었대요. 이거는 또 우리 합격을 했대요. 이해 가니? 그럼 어떤 또 망상이 생길 수도 있냐? 선생님, 제가 내신이 5.0인데요. 저는 어떻게 되나요? 야, 이게 끝이 안 나는 얘기로 바뀐다는 얘기라고, 내 말은. 나는 사실은 알아, 솔직히. 나는 1.5라도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2.0이라도 되면 왜 되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학교 수준에 따라서 아이 공부한 이력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워낙 많단 말이야. 나보다는 대학에서 공정하게 7.8이 어떻게 붙었는지를 공개를 해주란 말이야. 그럼 이 입시는 아주 명확한 입결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대학은 이런 짓거리 안 하지 절대로. 그걸 기억을 해라. 자, 우선은 막연하게 좀 들어라. 미안한데 어쩔 수 없다. 그래놓고 충원율은 48.6%래. 오케이. 충원율이 뭔지는 알지? 자,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하나 더 가볼게. 자, 학교 추천은 30명을 뽑기로 했는데 경쟁률은 9.3대 1. 얘가 아까 전에 교과가 반영됐으니까 내신이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높게 나오는구나. 그런데 이거 봐봐. 교과인데 최저가 몇이 돼 있어? 4.2. 그럼 또 고민되네. 환장하겠네. 3.0이라고 내가 만약에 3.0을 받는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또 고민이 생기잖아. 이야, 충원율 기가 막혀. 충원율이 어떻게 되니? 200%? 그럼, 자, 30명 뽑는다고 했는데 충원율이 200%라고 치면은 몇 명까지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렇지? 60명. 몇 명? 200%는 60명.
수가 몇 번 받은 애까지 붙었다는 얘기야? 60번. 그럼 하나 다시 반대로 물어볼게. 건국대학교에 최초 합격한 학생 중에서 거기 갈까 안 갈까? 이렇게 되면. 안 가. 이해 가지? 60번까지 돌았다는 얘기는 최초 합격한 애들이 다 나가니까 이만큼 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야, 이 정체를 알 수 없네. 고민 많이 하세요. 고민 많이 하세요. 근데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야. 네가 기준 잡아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경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자, 논술 전형 가보자. 논술 전형. 논술은 36명을 뽑는다. 최저 등급도 없다. 여긴 전부 다 최저 등급이 없어. 경쟁률은 27.2대 1이야. 자, 내신 등급은 요런 애들, 요런 애들. 그 다음 충원이라고 하는 건 47.2%가 돌아갔다 정도까지만. 논술이야 논술 실력으로 붙는다고 가정하면 뭐 별로 할 얘기 없겠지만은, 야, 이거는 분석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고민을 해. 정리하자, 좀 이따가. 왜 건국대학교는 이런 식으로 입결 결과를 발표했는지 좀 이따가 다시 고민을 해보자고. 그리고 동국대 한번 가보자, 동국대. 동국대. 자, 두드림. 자, 학교장 추천 전형. 여기에서는 최저가 없고, 논술은 최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자, 두드림 전형. 전자전기공학부는 40명을 뽑는데, 경쟁률은 8.3대 1이었고, 내신은 2.57은 평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2.57이 붙는 게 아니야. 2.0이 떨어질 수 있고 2.1이 붙을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를 꼭 기억해도. 왜? 3.65가 뭐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 최저로 붙어있기 때문에. 충원율은 몇 퍼센트? 55%라고 나왔어. 야, 이 충원율이 의외로 이게 지금 많이 돈다는 생각도 좀 잠깐 해줬으면 좋겠어. 자,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학교장 추천 전형 20명을 뽑는데 경쟁률은 5.6대 1, 2.1, 2.61. 그래도 요 정도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일까? 좀 합리적 데이터인 것 같아. 이 정도 성적이면은 갈만한 것 같아. 내가 볼 땐 개인적으로. 왜? 수능이 이 정도 나오는 애들이 동국대를 가니까. 뭔 말인지 가십니까? 이건 좀 용인할 수 있겠어. 그 다음 논술 전형 50명, 37명, 2.82, 5점. 이거 논술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요 두 가지 중에서 요건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얘는 또 그냥 약간, 물론 건국대에 비해서는 어떻게 되니? 들깝깝해. 어느 정도 우리가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수준이 생기겠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어느 대학은 쓰지 않았니? 홍익대학교는 쓰지 않았어. 홍익대는 이 입결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설명할 수가 없단다, 얘들아. 미안하다. 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야.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잘 들어봐봐. 대학 입시가 지금 이렇게 설계됐어. 건동홍이라고 설계가 돼 있어. 수시에서 건동홍이라고 내가 설계를 해놨어. 건동홍. 이렇게 써놨어. 자, 좀 말이, 내가 두서없이 말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 항상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는 지금의 대학 입시가 정말 좋아. 지금의 대학 입시가 바뀌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는 지금의 대학 입시를 좋아한다. 대학은 기가 막히게 좋아, 지금 현실이. 오히려 정시가 늘어나는 것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 말의 취지는 이거야. 왜 그런지 이제 얘기를 할게. 자, 잘 봐. 수시. 건국대가 됐든 동국대가 됐든 어차피 수시는 무슨 형태니? 대부분 논술을 세야만. 종합이란 말이야, 종합. 그런데 여기 원서를 쓸 때 특히 건대 같은 경우 밴드를 이렇게 넓게 잡아줬단 말이야. 동국대는 밴드가 약간 적어. 홍대는 아예 자료를 공개를 못한단 말이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건동홍 이렇게 써놨는데 수시 원서는 매번 얘기하지만 몇 장을 쓴다고? 6장을 쓴단 말이야. 세상에 이거 3개 쓰는 학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어디 쓰겠니? 서성한 쓰는 애들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 사실은. 서성한을 쓰는 학생. 아, 내가 이렇게 서성한이라고 썼을 때는 대학의 레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개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편의적으로 얘기한다. 서성한을 쓰는 아이들은 여기를 쓸 수 있다 없다? 쓴다. 어떤 아이들? 서성한을 보통 쓰면은
수시 6장의 원서 중에서 5 플러스 1로 써. 몇 플러스 1? 5 플러스 1. 소송안을 쓰고,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를 쓰고, 2장, 3장이나 3장, 2장을 쓰고, 마지막 한 장을 어디 있다? 여기다 집어넣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야. 이해 가니? 뭔 말인지 알겠어? 밴드가 넓단 말이야. 밴드를 넓게 잡아서 여기 물론 여기 붙고 뭐 여기 떨어지고 여기 붙는 케이스도 있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는 케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의견 중에 여기 묻어가는 방식들이 생겨난단 말이야. 아, 우리는 이런 수준의 학교가 성립이 될 것이다 라든지. 다시 건국대를 최상으로 쓰지 않아. 동국대를 최상으로 쓰지 않아. 절대로. 원서는 어떻게 쓰니? 수시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지른단 말이야. 수시는 대부분 뭐로 이루어져? 상향이 몇 장이야? 6장이고 한 장은 그냥 혹시나 해서 쓰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걸리는 아이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니? 그렇지. 수도권에서 제법 공부를 한다는 아이들이 가장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서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못 믿겠지만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학교에서 원서를 써라. 수시 원서를. 그럼 6장을 쓰는데 5장은 떨어지고 한 장 붙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 이런 식으로 잡혀서 건동홍에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은 이미 이 정도 수준 정도의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수시에서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아니면 다시 이렇게 얘기할게. 이렇게 수도권이라고 쓸까? 수도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자, 표현력이 떨어져서 지방이라고 쓸게. 지방에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있어.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싶어. 서울에서 미팅도 하고 정말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고 싶어. 서울을 어떻게든 뭐 해야 돼? 상경하고 싶어. 인정?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아이들은,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되니? 겁나 우수해. 내신 성적이 우수해.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는 서류만 넣고는 땡이야. 내신이 아무리 높아도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 그 다음에 중앙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교과 전형 들어봤어. 그 다음에 경희대 뭐가 있었지? 경희대 같은 경우는 고교 연계라고 하는 게 있었어. 기억나야 돼. 시립대 교과. 그럼 다시 내신이 겁나게 우수하고 강점 있는 아이들은 내 기준으로 잡는 거야. 내 기준. 아, 내가 내신 성적이 1점대야. 하하하하. 내신 성적이 몇 점대? 지방에 내신 1점대 아이들 많아. 얘들은 어떻게든 서울로 가고 싶어. 대신 성하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 이 친구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렇게 써서. 아, 건대, 동국대, 홍익대. 아, 내신이 일정 정도 내가 남아 넘친다면 붙을 가능성이 겁나게 높겠구나. 인간은 희한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거 100% 붙는다는 가정으로 막 갖다 쳐넣는단 말이야. 물론 얘들이 붙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아. 이게 잘 뭉쳐지는 집단 중에 하나가 어떤 수준에 대해서 건동홍이라고 하는 게 저 수도권에 아니면 특목고에 아니면 자사고에 좀 아주 걔들이라 공부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 쓰는 그룹이 생기고 지방애들이 못한다는 표현은 아니야. 못한다는 표현은 아닌데 얘들의 강점은 활동이라고 하는 건 강점이 약하잖아 솔직히. 아 그렇잖아.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해서 활동은 약하단 말이야. 하지만 내신이 어떻게 되니?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건 사실은 평촌이야. 평촌.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 이 평촌이란 말이야. 지금 미쳐버리겠단 말이야. 어떤 방향에 맞춰서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나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야. 난 사실은 알아. 평촌의 모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들을 보면 붙는다 떨어진다 어느 정도 얘기할 수는 있어 사실은. 하지만 힘드네. 근데 원래는 좀 기억을 해둬라. 아, 나한테 유리한 뭔가의 흐름을 잡아줘야지만 된다는 생각을 좀 해주라고. 수시에서 이런 거야. 이렇게 묻어가면은 대학의 수준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져. 손해볼 게 없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좀 더 분명한 데이터가 하나 이제 완성이 돼. 정시가 뭐냐면 이런 거야. 아까 전에 얘기했었어. 건대, 동국대, 홍익대는 타 전형에 비해서 정시 인원이 많다고도 얘기했어. 많다. 정시 인원이 많아. 그런데 이제 이런 거야. 정시 인원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성, 한,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얘네들보다 정시 인원이 어떻게 되니? 건동원은 상대적으로 많단 말이야. 그럼 이 위에들은 뭐가 많니? 수시가 더 많단 말이야. 근데 이 애들 붙는 거 보면 희한하게 붙는 애들이 있어. 희한하게. 그럼 이제 토탈 인원으로 가볼게. 여기 정시 인원은 인원수가 적고 여기 정시 인원은 인원수가 많아. 그냥 쉽고 간단하게. 여기는 뭐가 많아? 수시가 많아. 여기는 수시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 그럼 나중에 정시로 딱 갈 때로 보자. 배치표 점수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 이야, 무슨 말인 거 아니? 차곡차곡 누적해서 점수가 형성되는 배치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빈약하면 얘들이 치고 올라간단 말이야. 뭔 말인고 하니? 한 5년 전, 7년 전만 하면은 건국대학교 어떤 일반 학과를 쓴다고 치면은 전과목 3등급 이내에 들어가면은 3등급이라고 해서 좀 약간 여유있게 쓸게. 뭐 2, 3, 2, 3 뭐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 정도 찍었다고 치자. 이거 옛날에 100% 갔어. 한 10학년도 입시 아니면 12학년도 입시까지 따져보면 이 등급이면 거의 100% 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 건국대 이번에 2019학년도 입시 쓰는 아이들 배치표 한번 살펴봐봐. 배치표. 이거 전과목 몇 등급은 찍어야 되니? 이거 2등급 찍어야지 건국대 간다고 나와. 성적이 어떻게 되니? 겁나게 올라갔단 말이야. 자, 다시 이렇게 얘기합시다. 종이 배치표. 이 종이 배치표, 내가 대학을 서열로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종이 배치표를 보면은 나름 이걸 가지고 사람을 서열화 시킨단 말이야. 예전에는 서울대랑 건국대 간극이 이만큼이었다고 치면 이젠 서울대와 건국대 간극이 줄어들어. 뭔 말인지 알겠어? 예전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하고 동국대, 홍익대의 간극이 이만큼이었다고 치면 이제 간극이 뭐야? 줄어든단 말이야. 몇 문제만 더 맞으면 어떻게 되니? 막말로 요즘 같은 경우는 건국대 가래가 연고대까지 간단 말이야. 딱 5문제 더 맞으면 100% 갑니다. 이해 가냐? 알아서 공부 좀 하는 학생, 예전보다 훨씬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거 하나? 그럼 대학이 홍보를 한다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홍보할 수 있단 말이야. 수시에서는 때로는 어떤 애들 온다고?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수시에서는 이런 거야. 실적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많이 오는 구조를 만들어놨어. 수시에서 걔들이 많이 와. 물론 걔들이 다 똑똑한 건 아니겠지만. 그럼 다니는 애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니? 오! 야, 너 특목고 출신이야? 뭔 말인지 가겠어? 너 서울에서 강남 어디서 왔어? 학교 수준이 올라간단 말이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지금의 전형을 가장 즐긴, 지금의 대학 입시를 가장 좋아하는 학교는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야. 결론 이거지. 몇 점을 받아서 대학을 간다는 얘기 나도 하고 싶지만은 이건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학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걸 전부 다 공개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하지만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야, 여러분들.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가고 싶으면 이 수준에 맞춰서 깐당깐당 어떻게든 성적 만들어서 대학 가려고 하지 마. 뭐 하려고?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란 말이야.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대학에 합격을 한단 말이야. 이게 보인단 말이야. 깐당깐당 넘어가려고 하면은 안 보여. 너 위치가 안 보인단 말이야.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건 너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야. 넌 이런 수준의 사람이란 걸 알리는 거란 말이야. 그럼 반드시 그 대학은 너희들을 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오늘도 결론은 그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자. 알겠습니까? 파이팅!